패션으로 힐링하려면 팁 10. 대방출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낯설지만 매우 유용한 팁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갖고 싶은 물건의 사진을 옷장 안쪽에 붙여두기. 몇 년 전 어느 잡지에서 핑크색 샤넬 클래식 백의 사진을 보고 나는 그야말로 매혹을 느꼈다. 페일 핑크 샤넬 백의 아름다운 퀼팅, 핑크빛 마름모 하나하나가 광채를 띠는 것만 같았다. 물론 그때 당시 나는 검은색 샤넬백을 갖고 있었지만 샤넬백을 가져본 사람들에게 검정백은 그저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나는 그 핑크색 샤넬백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낀 나머지 잡지에서 그 페이지를 오려 옷장 문 안쪽에 붙여두었다. 옷장 문을 열어볼 때마다 마치 내 것이라도 된 듯 안녕 하고 인사라도 하게끔. 그 이후로 나는 잡지에서 유독 나를 매혹시키는 물건들마다 오려서 옷장 문 안쪽에 붙여놓고 거의 매일 보면서 지냈다. 내가 붙여뒀던 물건에는 반 클리프 앤 아펠의 에메랄드 반지도 있었고 지미추의 카멜색 사각 토트백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된 화이트 셔츠 드레스도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나를 매혹시켰던 눈부셨던 핑크색 샤넬백은 그냥 시들해졌다. 그리고 반 클리프 앤 아펠의 에메랄드 반지도 지미추 토트백도.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지 잘 몰랐다. 그건 사진이 유발하는 묘한 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매혹을 느끼게 하는 힘도 있지만 사진은 사물이나 사람이 가지는 거리감, 즉 아우라를 파괴하는 힘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치장한 잡지 지명 광고에서 어떤 상품을 접할 때 이런 걸 느낀다. 저 상품이 존재하는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과 달리 왠지 모르게 멋지다. 라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편, 와, 정말 아름답다. 라며 매혹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물건이 미지의 세계에 저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형식으로 바로 내 눈앞에 존재하면 비싼 물건에 대한 거리감이 어느 정도 파괴되고 만만함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사진을 바라보다 결국 와, 정말 예쁜데 잡으면 잡힐 듯한데 안 되겠다. 나도 이것을 갖고야 말겠어. 라는 소유욕을 느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사고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상품을 손에 얻기 위해 백화점으로 달려가거나 모바일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결제를 하고 만다. 그러나 내 경우 내가 매혹을 느꼈던 대상들은 곧바로 내가 구매할 정도로 가격이 만만하지 않았다. 나는 아쉬운 대로 사진을 옷장에 붙여 놓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나는 쇼핑하며 늘 같은 것을 경험했다. 물건을 가질 때까지는 그 물건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았지만 막상 손에 넣고 집에 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허탈해했다. 내가 대체 이걸 왜 가지려고 했지? 이 별거 아닌 것을. 내가 물건을 사와서 손에 넣는 그 순간 내가 갖고 싶던 상품이 갖던 아우라는 완전히 소멸된다. 그제야 난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니드였는지 단지 욕망, 원트였는지를 따져보았던 것이다. 아우라가 파괴되고 나서야 이성을 찾고 그 물건이 필요해서 구입했는지 단지 매혹되어서 구입했던 건지 생각하게 됐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나는 옷장에 나를 매혹시킨 상품의 사진을 붙여놓음으로써 그 물건이 가진 아우라를 파괴하는 경험을 했다. 잡지를 넘기면서 볼 때와 내가 매혹된 물건이 존재하는 그 페이지를 오려서 내 옷장에 붙여두는 행위는 이상하게 달랐다. 옷장에 붙이고 나서 언젠가부턴 그 물건이 내 것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면서 지냈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저게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지금도 저 샤넬백은 나를 매혹시키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렇게 핑크 샤넬백을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비우게 되어 옷장에서도 사진을 떼어냈고 얼마 안 가 나는 검은색 샤넬백도 가벼운 마음으로 팔아버릴 수 있었다. 반면 화이트 셔츠 드레스는 지금도 나를 매혹시킨다. 디테일 가득한 원피스 드레스를 입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잡지에서 본 헐렁한 화이트 셔츠 드레스 사진에 나도 모르게 끌렸다. 옷장 안에 붙여놓고 사진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 애써 꾸미지 않은 쿨한 멋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 화이트 셔츠 드레스 사진을 붙여놓고 내가 생각해본 점이 또 있었다. 나는 화이트 셔츠 드레스를 옷장 속에 어떤 옷과 매치시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박시한 아이보리색 니트와도 어울리고 블랙 가죽 보머와도 어울리며 네이비 롱 베스트와도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화이트 셔츠 드레스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화이트 셔츠 드레스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정체성에 맞는 걸까? 지금 생각해 보아도 조용한 걸 좋아하고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보헤미안 같은 내게 화이트 셔츠 드레스는 꼭 맞는 아이템이다. 지금도 난 잡지에서 너무도 나를 매혹시키는 어떤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장해 두거나 스크랩해서 옷장 문 안쪽에 붙여둔다. 그러면 옷장 속 아이템 중 무엇과 매치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는 내 옷장에 없는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비슷한 아이템은 내가 매혹을 느낀 그것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건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지니까 말이다. 내가 위시리스트를 관리하는 법이 생각보다 고통스럽진 않았다. 갖고 싶은 물건 사진을 옷장에 붙여두는 것은 내 욕망에 죄책감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즐겁고도 고마운 방법이다. 둘째, 쇼핑 장소에서 망설여질 때 전신샷을 반드시 찍고 돌아올 것. 거울 속 나와 사진 속 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거울을 볼 때는 옷을 입은 나와 바라보는 내가 같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을 취하기 어렵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일시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적 기억은 의외로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사진을 볼 때는 옷을 입은 나와 바라보는 내가 다르다. 그것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에서는 거울을 볼 때 놓쳤던 부분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피팅룸에서 우리는 사이즈가 맞는지만 확인할 때가 많다. 그 안에서 내 얼굴, 내 몸, 내가 가진 다른 아이템과의 조화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구매를 결정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사진을 찍어두면 피팅룸에서 입어본 그 옷이 미리 만들어둔 나만의 룩에 맞는 조각인지 아닌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와 컨설팅을 진행했었던 스키어 3019의 경우 쇼핑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두라는 내 말에 남자가 어떻게 피팅룸에서 사진을 이라며 정말 소극적 태도를 보였었다. 사진을 찍어두는 효과가 의외로 강력하다는 내 말에 수긍하는가 싶었는데 웬걸 쇼핑 장소에서 가장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스키어 3019이었다. 예전엔 쇼핑이 귀찮고 싫었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집에 와서 다시 천천히 따져보며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쇼핑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단다. 스키어 3019 외에도 컨설팅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꽤나 유용한 팁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다들 처음에는 머리로는 나와 함께 구상했던 나만의 룩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옷을 직접 착용해 볼 때 첫 시도라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피팅룸에서 입어보기만 하고 사진을 찍어보지 않고 그냥 나왔다면 몇 명은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사진으로 보면 거울로 볼 때와 달리 의외로 자신에게 어울렸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사진을 함께 보며 쇼핑 전에 미리 구상했던 나만의 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입어본 옷이 나만의 룩을 완성해줄 조각이 맞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게 된다. 치밀한 계획과 사진을 통한 객관화가 어색함을 이겨낸다고나 할까? 어떤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핏을 선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이 사진으로 찍어본 전신샷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니 꼭 피팅룸에서는 사진을 찍어둘 것. 세 번째, 고민하지 말고 화이트 탑.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단지 스타일을 위해 옷을 입지 않는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과의 소통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을 살짝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많은 기운을 뺏긴다.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얼굴 주위에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프린트, 디테일, 강렬한 색상 등을 걸치고 있다면 어떨까? 나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상대방의 눈도 마주쳐야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시각적 방해 요인들과 싸우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 화장이 짙거나 상의를 화려하게 입거나 현란한 액세서리를 얼굴 주변에 착용한 사람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서면 나는 무의식 중에 오늘 이상하게 피곤하다 라고 느낀다. 어쩌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마치 미술관의 작품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벽이 너무 화려해서 작품에 집중하기 힘든 것과 같다고나 할까? 반면 미술관 전시실의 벽이 심플한 화이트라면 당연히 작품에 집중하기는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탑 종류를 선택할 때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무지의 탑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럴 때 블랙보다는 화이트 탑을 추천하고 싶다. 상대방의 얼굴과 눈이 내가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검은색 탑을 입어 여백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것보단 하얀 벽지와 같은 여백이 존재해야 상대방을 계속 바라보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질 것 같으니까 말이다. 쿨톤 피부의 경우엔 화이트든 아이보리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웜톤 피부의 경우엔 완전히 순백색보다는 약간 베이지 빛이 도는 마치 재생지 같은 아이보리 색상의 탑을 추천한다. 우리가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진의 가장자리를 사진으로 꽉 채우지는 않는다. 사진의 테두리에 하얀 여백을 남겨두는 그 별것 아닌 장치로 인해 우리는 사진에 더 집중하게 된다. 하얀 여백은 사진 외부의 세상으로부터 사진을 분리시켜 우리가 현실 세계로부터 잠시 쉼을 갖고 사진에 좀 더 몰입하게 해준다. 여백 덕분에 우리는 사진 속 세상으로 좀 더 쉽게 떠나기도 하고 사진 속 순간에 잠시나마 머물러 보며 웃을 수가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우리가 입게 되는 화이트탑이 사진 액자의 테두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화이트탑은 나를 둘러싼 많은 시각적 방해 요인들을 하얀 여백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휴식을 준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과 표정에 좀 더 집중하여 나라는 사람과 조금 더 깊은 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이다. 한겨울에는 외투를 입고 꽁꽁 싸매느라 티셔츠나 스웨터가 밖으로 나오게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겨울의 경우 얼굴 주위에 여백을 더해주는 최고의 아이템은 바로 화이트 계열의 머플러이다. 블랙의 머플러를 칭칭 감았을 때는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만 아이보리 머플러를 칭칭 감았을 땐 얼굴이 빛나 보인다.
화이트탑이 정말 최고의 패션 아이템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거는 분리 효과 때문이다. 비슷한 색상끼리 배색할 때 혹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상, 즉 보색이 인접하는 부분에 무채색을 더해 분리를 해주면 조화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분리 효과이다. 무채색이 중간에 끼게 되면 유사한 색상끼리 맞닿았을 때 발생하는 모호한 인상을 말끔히 정리해주거나 보색 대비가 주는 극적인 느낌을 하나로 묶어 조화롭게 해준다. 분리색으로는 어떤 무채색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화이트 계열을 분리색으로 매치했을 때가 가장 멋스러웠다. 분리 효과를 가장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예는 프랑스 국기와 이탈리아 국기이다. 두 국기에는 모두 화려한 무늬가 없지만 한눈에 봐도 아름답다. 만약 그 두 국기의 정중앙에 화이트가 없다면 어땠을까? 또는 분리색이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볼수록 분리색, 화이트의 힘은 위대하다. 네이비 스커트와 카멜 스웨터를 맞닿게 매치하는 것보다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화이트 탑을 입은 후 카멜 가디건을 입는 것이 전반적인 배색에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 편안해진다. 한편 청청 패션에서도 화이트 이너탑의 힘은 강력하다. 예컨대 진청 스키니진의 탑으로 연청 데님 셔츠만 입었을 때보다 진청 스키니진을 입고 화이트 티셔츠를 이너로 입은 후 단추를 몇 개 풀고 연청 데님 셔츠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 멋지다. 내가 고1 때 우리 반에는 학원 오빠를 좋아하던 어떤 친구가 있었다. 전혀 친하지 않던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난다. 하늘색 셔츠 안에 흰 티셔츠를 입고 단추를 2개 풀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는 말. 아마도 그 오빠는 분리 효과를 일찍이 알고 있었나 보다. 분리 효과는 꼭 화이트 티셔츠로만 가능한 건 아니다. 화이트 아이템이라면 뭐든 가능하다. 돌아보면 몇 해 전 남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화이트 벨트도 상의와 하의를 분리시켜 주었던 기특한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화이트 티셔츠는 체크 셔츠를 멋스럽게 입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내가 남자 대학생들을 만나본 결과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엄마의 패션 취향 덕분에 본의 아니게 체크 셔츠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들 나와 상담이 진행되고 깔끔한 룩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수록 체크 셔츠를 어떻게 스타일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체크 셔츠의 경우에는 셔츠 자체에 유채색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단추를 다 채워서 입으면 너무 정신없어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셔츠 안에 화이트 티셔츠를 입고 단추를 풀어서 입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화이트 티셔츠를 입지 않은 룩과 비교했을 때 화이트 티셔츠가 주는 분리 효과 때문에 체크가 한층 덜 산만해 보이고 깔끔해진다. 그리고 하의는 가급적이면 무채색으로 매치하는 걸 추천하고 싶다. 이런 이유로 화이트 티셔츠를 구입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말씀. 화이트 티셔츠는 제발 아무런 디테일이 없는 것으로 구입하시길. 네 번째, 디테일은 얼굴에서 멀리 멀리. 우리가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 부리는 과욕이 있다. 디테일 있는 옷, 즉 뭐라도 하나 붙어있는 옷을 구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디테일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더 하고 싶은 디테일을 어디에 더할 것이냐이다. 젠틀한 얌치군의 이야기를 할까 한다. 그는 폰을 중시하는 친구다. 컨설팅 초반 내가 그의 왠지 끌리는 룩을 보았을 때 사진에 등장한 셔츠와 타이의 배색은 하나같이 화려했다. 셔츠와 타이가 보색 대비면 그 자체로 강렬하고 흥미롭다. 그러나 얼굴 주위에 보색이 배치되면 상대방이 얌체군과의 소통에서 부담을 느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는 지인들이 펀을 추구하는 자신의 톡톡 튀는
패션 취향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평소 얌체군은 밋밋한 색상들을 지루한 색상이라며 극도로 꺼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느끼는 부담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옷차림이 지루해질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얌체군의 취향을 버리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았다. 대신에 내가 얌체군의 취향을 존중해주기 위해 제안한 것은 타이와 셔츠처럼 얼굴과 가까운 곳에 강렬한 배색의 아이템을 착용하지 말고 얼굴과 먼 곳에 강렬한 배색을 시도해보자는 것이었다. 화이트 셔츠에 그레이 슬랙스를 매치한 후 옐로우 드라이빙 글로브와 블루의 양말을 매치하는 식이다. 나는 얌체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테일이나 펀한 색상을 말초적으로 표현하라며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느낄 피로감은 줄어들면서 재미있는 배색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자들 옷장에는 화려한 프린트 드레스가 꼭 한 벌씩 있다. 이런 드레스는 스타일링을 한 번에 끝내고자 하는 게으름을 부리기에 안성맞춤인 아이템이라 옷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아이템이다. 이럴 경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프린트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프린트를 얼굴 주위 말고 얼굴과 먼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방법은 의외로 쉽다. 프린트 드레스 위에 아이보리색 스웨터를 겹쳐 입는 것이다. 그러면 프린트 드레스 룩은 아이보리 스웨터에 프린트 스커트를 입은 룩으로 변신한다. 만약 누군가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화이트 스웨터를 입어 얼굴 주위에 여백을 더한 룩을 입은 여성과 몇 시간이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위아래 모두 프린트로 덮인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의 이야기는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은 기분이 들 것 같다. 핵심은 얼굴에서 디테일을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도 최근에는 귀걸이나 목걸이보다는 팔찌를 선호하는 편이다. 아무리 팔에 칭칭 감아도 얼굴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살짝 머리카락을 넘길 때 말고는 거의 없을 듯하다. 다섯째, 멋쟁이가 되려면 운동은 필수. 나는 긴장감을 옷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는 하나 사실 긴장감을 옷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멋스럽기란 쉽지 않다. 언젠가 패션 잡지에서 레깅스, 플랫슈즈, 스니커즈를 착용하는 긴장감 없는 패션 트렌드로 자신의 느슨함을 온몸으로 합리화하려는 애 엄마들에게 제발 긴장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글을 쓴 에디터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에디터의 말처럼 펜슬 스커트에 실크 블라우스 갖춰 입고 스틸레토 힐을 신는 것이 그 긴장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언젠가 친구를 기다리며 백화점 식당가에 앉아서 오가는 숱한 여성들을 가만히 관찰한 적이 있었다. 그녀들을 보고 있자니 다양한 방식의 긴장감과 느슨함이 교차하는 게 흥미로웠다. 어떤 여성은 마른 몸에 수많은 다트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한껏 표현해주는 드레스를 입고 스틸레토 힐에 샤넬 2.55백을 둘러주었고, 어떤 여성은 마른 몸에 헐렁한 옷을 매치하여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수많은 땀을 흘려가며 만든 근육이 주는 몸의 긴장감만 은근히 보여주었다. 또 다른 어떤 여성은 통통한 몸에 타이트한 옷을 매치하여 지금 여기선 긴장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가 아닌 어떤 곳에서는 긴장하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또 어떤 여성은 몸도 옷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두 번째이다. 몸에서는 평소 근육을 부지런히 만들어온 긴장감이 표현되면서도 옷에서는 편안함을 표현하면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다. 박시한 핏의 원피스를 입더라도, 흰 면티 하나 입더라도 잔잔한 근육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살짝 보여준다면
난 그 사람의 룩이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운동하며 땀 흘리는 것이 나는 그래서 좋다. 여섯째, 사이즈 말고 핏에 욕심낼 것. 나는 보통 사자와 오후 사이즈를 번갈아 입고 X스몰을 주로 입는다. 그렇지만 사이즈는 숫자 혹은 알파벳일 뿐. 내가 중시하는 것은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원하는 핏이다. 나는 스키니진이나 A라인 스커트를 주로 입기 때문에 상체를 달라붙게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여자 옷을 구입하려고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달라붙는 핏으로 디자인된 경우가 있다. 나는 그럴 때 과감히 라지 혹은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입한다. 무턱대고 내 사이즈랍시고 X스몰이나 스몰을 입어보면 하의와 함께 매치하였을 때 도무지 세련된 핏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여자들은 자기 몸이 그나마 쓸만하다는 안도감을 자기 사이즈에서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가 중시하는 것은 내 몸과 내가 입은 옷이 만들어내는 조화. 함께 매치할 다른 옷의 타이트함과 이 옷의 헐렁함이 만들어내는 조화이다. 그 조화가 내가 그리는 아름다움에 얼마나 근접한가가 내가 사이즈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일곱째, 원하는 옷이 없을 땐 남성 매장을 방문할 것. 나는 평소 남자 옷을 구입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내 옷으로 말이다. 내 지인들이 예쁘다며 감탄하던 셔츠들은 모두 유니클로에서 구입한 스몰 사이즈의 남자 셔츠였다. 그 셔츠들이 예뻐 보였던 건 항상 스키니진에 헐렁하게 매치해서였을 것 같다. 158cm 단신인 내겐 물론 소매가 길다. 그러나 암홀 라인이 자연스럽게 어깨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깨의 긴장감은 덜어지고 긴 소매는 툭툭 걷어올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소통 욕구를 유발하는 룩이 완성된다. 입는 나 역시 심신이 편한 건 마찬가지다. 남자 셔츠를 입다 보니 좋은 점이 또 있다. 여자 셔츠에는 둥글린 칼라, 허리 다트, 작고 둥글한 주머니, 리본, 꽃 모양 단추 등의 디테일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자 셔츠에는 휴대폰 넣기 딱 좋은 크기의 네모난 주머니도 있고 둥글지 않고 깨끗하게 각진 칼라도 있으며 꽃 모양 단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스러운 디테일을 내가 가급적 피하는 이유는 내 경우 얼굴도 몸도 상당히 여성스럽기 때문이다. 얼굴과 몸이 여성스러운 사람이 옷까지 여성스럽게 입으면 보는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과한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의 난 거의 남자 셔츠를 입는다. 남자 데님 셔츠를 색상별로 구입한 적도 있고 화이트 셔츠도 하나 둘씩 사 모으고 있다. 아마 남자 셔츠 좋아하는 건 정형화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삐딱함 때문일 수도 있다. 여하튼 그렇게 내가 남자 셔츠에 맛들이고 난 후 나는 남성용 블레이저도 구입하기 시작했다. 보이프렌드 재킷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옷들도 자세히 보면 여성미를 가미하는 이런저런 디테일이 숨어있다. 처음에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서 예뻐 보이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손이 안 간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촌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촌스러움의 이유는 과한 여성스러움이다. 여성들은 옷에 디테일이 없어도 몸과 얼굴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옷까지 여성스러우면 왠지 모르게 촌스럽다. 남자 셔츠를 입고 단추를 풀어 쇄골을 살짝 보여주거나 스키니진이나 슈트를 입어서 각선미를 드러내주는 것이 내 눈엔 훨씬 멋있어 보인다. 셔츠와 블레이저 이외에 내가 탐내는 남성용 패션 아이템은 가방과 시계이다. 집 배운 아저씨의 가방을 모티브로 한 메신저 백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성스러운 옷차림이 촌스러워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메신저 백만한 게 없다. 거기에 미들힐을 워커 혹은 첼시 부츠를 신으면 금상첨화이다. 남성용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이미 패션의 공식이 되다시피 했지만 내가 실제로 남성용 혹은
남녀 공용 시계를 시도해본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나는 지나치게 손목이 가늘어 팔찌도 함부로 못 사는 터라 큰 시계를 차볼 생각은 차마 못 해봤던 것이다. 용기를 내어 나도 큰 시계를 차보니 그 매력이 보통이 아니다. 내 팔과 내 체구에 과하지는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웬걸 전체 룩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제대로 포인트가 된다. 다시 블레이저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으로 어깨심이 매우 정확히 들어간 남성용 블레이저를 입어보았을 때 사실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내가 만들어낼 토털룩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지금은 매우 만족하며 그 블레이저를 입고 있는 중이다. 사토리얼리스트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속 패션피플의 사진을 보더라도 남성용 블레이저의 어깨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아우라로 그것을 믹스매치한 룩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옷을 입는 사람이 옷을 어색해하면 룩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옷을 입는 사람이 자신만의 아우라로 옷을 소화해버린다면 그야말로 멋진 룩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 늘 떠올리게 된다. 여덟 번째, 애매한 색, please. 10년 전 나는 어느 백화점 매장에서 구두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제품은 결정해놓고 몇 가지 색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난 우리가 흔히 하는 소신 없는 질문을 점원에게 던졌다.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자 점원은 골드도 베이지도 누드도 회색도 아닌 정체불명의 애매모호한 색상을 가리켰다. 그 당시 그 구두는 그 전까지 내가 선택해왔던 신발 색상으로서는 참으로 낯선 것이었지만 다수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나는 그 신발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즐겨 신었다. 신발이나 가방은 옷보다 색상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신발과 가방처럼 매일 다른 색상으로 바꿀 수 없는 자주 착용하는 아이템일 경우 애매한 색상을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색깔 신발은 대체 무엇과 매치해야 한단 말인가 라며 난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 후 애매한 색의 그 아이템을 매일 착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애매한 색상은 박쥐 같아서 유사한 색과 함께 매치하면 이내 함께 매치한 색상과 통일되어 보이는 듯한 착시 효과가 있다. 10년 전 내 구두는 피부와 맞닿아있을 땐 피부색처럼 보였다가 회색 옷을 입으면 회색으로 보였다가 베이지를 입으면 베이지 색상으로 보였다. 지금도 내가 스커트와 함께 신을 부츠를 애매한 색상으로 선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내가 이 애매한 색상의 마력을 알고 나서부턴 가방과 신발을 선택할 때 단지 색상 그 자체로 예뻐 보이는 색보다는 애매한 색을 필수템으로 선택할 때가 많다. 어느 날 잡지를 넘기다가 멋진 중년의 신사가 의자에 누워있는 광고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의자 광고였는데 노신사의 스타일이 너무 멋져서 의자는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노신사는 정말 애매모호한 색상의 먹색에 근접한 네이비 치노 팬츠를 입고 있었다. 내 눈에 그 중년 신사가 멋져 보였던 이유는 물론 멋진 프로포션을 자랑하는 모델 몸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매한 색의 치노 팬츠 때문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살짝 도는 정체불명의 색상의 치노 팬츠는 네이비 넥타이와 다크 네이비 신발, 다크 브라운 양말, 그리고 블랙 블레이저 색상까지도 흡수해서 전체 룩을 정돈시켜주는 탁월한 역할을 했다. 만약 그 중년 신사가 정직한 노랑빛의 베이지 치노를 입었거나 생지 데님을 입었더라면 그 룩이 그렇게까지 멋져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옷이든 멋스럽게 커버하는 색상 아이템을 찾는다면 애매한 색, please. 아홉 번째, 패션의 완성은 몸이다 라는 말의
진짜 뜻을 알자. 내 몸은 스타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래서 패션 아이템과 체형을 상반되게 매치했을 때 가장 멋스럽다. 패션의 완성은 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는 몸과 상반되는 패션 아이템이 함께 있을 때 패션이 완성된다고 보는 게 맞다. 대부분의 연예인이나 패션 모델은 말랐다. 그들의 옷맵시가 멋져 보이는 이유는 옷의 헐렁함과 몸이 대비되어서이다. 케이트 모스가 유행시킨 수많은 아이템 중에 헌터 부츠가 있었다. 사실 부츠만 따로 보면 그냥 작업용 고무장화 같다. 나를 포함한 많은 여자들이 이 비싼 고무장화를 별 생각 없이 따라샀다. 헌터 부츠를 신어본 나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케이트 모스가 신었던 거니까 멋있었던 거야. 사실 이 말은 케이트 모스의 가녀린 다리가 통넓은 부츠와 대비됐으니까 멋있었던 거야. 와 같은 분석적인 것이어야 했다. 가녀린 다리의 케이트 모스가 아니라 건장한 다리의 여성이 헌터 부츠를 신는다면 정말 수산시장에 일하러 나온 복장으로 보일 것이다. 마른 몸은 아니지만 체형과 패션 아이템이 대비된 반대의 법칙의 수혜자는 한 분 더 있다.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가디건을 자주 착용했었다. 그녀에게 그런 다소 캐주얼한 의상은 매우 잘 어울린다. 그런 선택에 대해서 친서민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다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난 그런 정치적 의도보다 그녀의 골격에 더 주목했다. 그녀는 골격이 큰 편이다. 그렇다면 수트를 입는 것보다 가디건같이 부드러운 소재를 착용하는 것이 그녀의 남성적 분위기 체격을 중화시켜서 세련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체형과 패션 아이템을 적절히 대비시켜 멋진 룩을 보여줬던 대표적 패셔니스타는 신민아이다. 내 개인적으로 몇 년째 결혼식 베스트 하객 룩은 장동건 고소영 커플의 결혼식에 참석한 그녀의 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부각시키는 옷이 아니라 직선적 실루엣의 메니시한 옷을 선택했다. 디테일 없는 검정 쇼츠와 블레이저를 입은 그녀는 지금 봐도 정말 멋지다. 그녀가 패셔니스타로 인정받는 건 그 외에도 락시크 룩 때문이었던 것 같다. 과하게 어깨가 강조되어 다소 강해 보였던 재킷도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몸매, 그리고 소녀 같은 얼굴과 완전히 상반되었기 때문에 멋져 보였던 게 아닐까? 나는 그녀가 여성미를 강조하는 원피스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매니시 룩과 락시크 룩을 선택했을 때가 훨씬 더 멋져 보였다. 언젠가 그녀가 토크쇼에 입고 출연했던 밀리터리 재킷이 날개 돋친 듯 팔린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재킷이 특별히 예뻐서라기보다는 그녀의 얼굴과 몸매, 옷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시각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패션에 정말 명민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은 김민희이다. 그녀가 언젠가 디스트로이드 데님 쇼츠와 벌키한 털 아우터를 입었을 때 그녀의 다리와 대비된 벌키한 아우터가 주는 밸런스는 정말 멋졌다. 만약 다리가 튼실한 사람이 그런 털 아우터를 입으면 그저 여자 산적 두목으로 보일 것 같다. 우리가 모두 신민아나 김민희가 될 순 없지만 이런 패셔니스타의 선택을 살짝 응용하여 따라할 수는 있다. 밀리터리 재킷을 입을 땐 아일렛 펀칭이 들어간 원피스 드레스 같이 여성스러운 옷도 좋지만 쇼츠를 입어 여성스러운 몸의 일부를 드러내주는 식이다. 물론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평소 운동으로 슬림한 몸을 준비시켜 놓는 것이 필수이다. 만약 밀리터리 재킷의 쇼츠가 아니라 스키니진을 입는다면 목선이 파인 헐렁한 티셔츠를 입어 예쁜 쇄골을 드러내도 좋다. 가슴이 작고 몸이 말랐다면 과감히 시스루 룩에 도전하는 것도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가슴이 작은 사람이 흰색의 보이프렌드 셔츠를 입고 검정 브라를 해서 브라가 살짝 비치도록 여성미를 노출시키면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다. 그런데 가슴이 큰 여성이 이런 시도를 하면 부담스럽다.
내 경우 몸에 꽤 굴곡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애용하는 아이템은 박시한 피스의 셔츠 드레스이다. 헐렁한 셔츠 드레스는 내 몸의 굴곡을 절제시킨다. 대신 나는 길이가 짧은 드레스를 선택하거나 민소매를 선택하여 팔과 다리를 드러낸다. S라인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룩에 여성미를 더하는 편이다. 운동 좀 한 남성들 중 쫄티로 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남성이라면 쫄티 룩은 그저 부담 100배 룩일 뿐이다. 나는 근육질의 남성이 적당한 핏의 치노 팬츠와 스웨터를 입었을 때 그렇게 멋질 수가 없다. 그렇게 입어도 보는 이는 그 사람의 노력을 알아볼 수 있고 스스로 드러내서 과시하지 않아서 더 멋있다. 열 번째, 내 옷장은 내 인생의 여행 가방. 나는 꽤 오랫동안 지인들로부터 쇼핑에 동행해달라는 청을 종종 받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나는 남의 옷은 참 잘 골라주는데 내 옷은 현명하게 고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만 실수를 많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시행착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팀 건의 오먼 스타일북이라는 책에서는 매우 유용한 여행 가방 싸기 팁을 소개한다. 여행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컨셉으로 정해두면 가지고 갈 옷을 결정하는 작업이 매우 쉬워진다는 것이다. 가령 아프리카 정글을 다니는 사파리족, 남프랑스를 여행하는 도시 멋쟁이, 뭐 이런 식이다. 나는 그 팁을 접하자마자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했다. 나는 늘 옷을 살 때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어쩌지?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팀건 아저씨의 여행 가방 팁을 일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새로 던져보았다. 내 인생이란 여정 동안 나는 나를 어떤 여행객으로 그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옷장은 내 인생의 여행 가방이 되는 셈이다. 질문을 새롭게 던지고 나니 신이 났다. 그럼 인생이라는 여행을 위한 옷장이라는 큰 여행 가방 속에는 무엇을 빼고 무엇으로 채울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니까. 내가 지인들의 옷을 잘 골라주면서 내 옷은 못 고르고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나를 어떤 여행객으로 그리고 있는지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나는 지인들의 정체성을 단순화하여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직업, 하루 일과, 그리고 어떤 상황을 위한 옷이 필요한지, 그들의 발현되지 못한 매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선택이 늘 쉬웠다. 정작 나는 내가 접하는 수많은 사진 속 그녀들의 모습을 선망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아는 데는 소홀했다. 이미지 속 그녀들이 걸친 그 무엇에 홀리면 나는 그것이 갖고 싶었다. 사실 그녀와 나의 여행지는 서로 다른데 그녀와 여행 가방에 담긴 그 아이템을 다른 여행지에 갈 내 여행 가방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다. 여행 가방을 제대로 싸고 싶었던 나는 내가 어떤 여행자인지 표현하고 싶어서 연필을 들었다. 그러나 남프랑스를 여행하는 도시 멋쟁이 같은 좋은 어구가 금방 떠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오랫동안 좋아해온 나만의 곡은? 나의 버킷리스트는? 내 옷장에 오랫동안 남은 패션 아이템은? 왠지 끌리는 룩은? 이런저런 사소하고 가벼운 질문들로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노트에 써보았다. 위트나 유머를 사랑하지만 아무도 내게 말 안 거는 카페나 도서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잠깐 눈을 들어 사람들을 관찰하길 좋아하며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뭔가 뻔한 건 죽어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 정도? 그런데 너무 길다.
이걸 두어 절 정도로 줄이면 뭐라고 축약할 수 있을까? 한동안 생각하다 내린 결론은 조용한 말괄량이었다. 디자이너들이 매 시즌 컬렉션을 준비할 때 어떤 가상의 인물을 컨셉으로 정해놓고 그 인물이 입을 것 같은 옷으로 컬렉션을 구상한다. 어찌 보면 패션쇼는 가상의 인물을 옷장에 있을 법한 옷을 꺼내어서 가상의 인물로 분한 모델들에게 입히고 쇼를 하는 것이다. 만약 컬렉션의 컨셉이 불분명하면 그 컬렉션은 망한 컬렉션이 되고 만다. 그러고 보니 내가 어떤 여행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채워왔던 내 옷장은 아무런 컨셉이 없는 망한 컬렉션 같은 옷장이었다. 나를 조용한 말괄량이라고 표현해놓고 나서 떠오른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알게 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트렌드가 매년 바뀌듯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따라 선택한 옷은 오래도록 나의 옷장에서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가장 핫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라는 여행을 위한 가방을 싸듯 옷을 고르는 건 현명한 소비를 돕는 꽤 괜찮은 팁이라고 생각한다. 4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주 1회 방송이 업로드됩니다. 4월 중순부터 다음 스토리 펀딩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박사 논문 없고 스타일링 도와드려요 이고요.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곧 출간될 제 책 오늘 뭐 입지? 패션보다 나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 스타일링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팁, 제 책에 사진과 함께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